수은 제첩 파동이 일어난 형산강에서 과거에도 중금속 오염 사실이 드러났지만 포항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출신이 주도한 미국 대학 연구팀이 휴대전화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원리를 밝혀내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장외 경륜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산강의 수은 제첩 파동과 포항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드러났었지만 포항시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지만 포항시는 한 달 넘도록 언론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도 수은 제첩은 계속 잡혀 시중에 유통됐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금방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포항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중금속 검사에서 형산강 퇴적물에서 검출된 수은은 0.144mg, 강바닥에 사는 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3등급으로 우려 수준 이상입니다. 2년 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형산강 하구와 인접한 영일만 9개 지점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중금속 오염은 심각했습니다. 아연이 관리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카드뮴과 비소 납 등도 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육박했습니다. 또 석 달 전 형산강 둔치에서 채취한 쑥과 냉이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산강과 영일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포항시는 매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수은 제첩 파동 이후에도 포항시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형산강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면서 수은 제첩이 나온 일대 3개 지점의 검사를 국한하고 상류에 있는 식수 치수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식수원 쪽은 왜 처치를 안 했죠? 상수원에 대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죠. 그 상수 사업소에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회마저 사태 파악과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를 시의원들이 나서서 시에다가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마당에 도대체 뭘 보고 가만히 있는지. 한편 포항시가 추진 중인 형산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환경 보존 사업은 전혀 없고 친수 공간 등 토목 사업 위주인 걸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은 제첩 파동을 계기로 사업 계획을 대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유해 물질인 디메틸 폴리실록산이 신월성 1, 2호기 등 국내 원전에서도 사용돼 바다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1, 2호기와 고리원전 6기 등 8개 원자로에서 온배수 거품 제거제로 유해 물질인 디메틸 폴리실록산을 최근까지도 사용해 바다로 배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디메틸 폴리실록산은 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에서 불법 사용해 이달 초 해경에 적발됐고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 액체 물질로 해양 배출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한수원 측은 유해성 논란이 일자 디메틸 폴리실록산 사용을 현재 중지했다며 정확한 사용 기간과 사용량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포항 장외 경륜장 설치와 관련해 조만간 공청회가 열립니다. 포항시는 경륜 장외 매장 설치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설치 적정성 여부 결정에 앞서 법정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창원 경륜공단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 장외 경륜장을 둘러보고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휴대전화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지만 배터리가 언제 방전될지 항상 불안합니다. 게임이랑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하고.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빨리 닳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특수 제작한 초소형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 배터리 입자 내부로 리튬 이온이 드나드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영상을 분석해 충전과 방전 속도를 빨리하면 불규칙성이 억제돼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배터리 충전과 방전 속도를 결정짓는 공식도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임종호 박사는 이번 연구로 배터리 속도와 수명 증가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료전지나 촉매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임종호 박사와 소홍윤 이상철 박사, 로렌즈 버컬리 국립연구소 유영상 박사 등 한국인 과학자들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일괄 수주 입찰인 터키에서 기본 설계를 통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적자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자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8월 중으로 기본 설계 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 5,800억 원 규모로 1,200m 활주로는 가두봉 일대를 절취해 바다를 매립할 계획이었는데 석재 강도가 약해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했고 재입찰에서도 신청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업황 BSI, 즉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53으로 전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8월 달 업황 지수가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7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기업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에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과 해변 축제가 열리고 저녁 7시 반 영일대 해수욕장에선 비치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월포 해수욕장에서 제1회 월포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내일 저녁 화진 해수욕장에선 송나 해변 가요 축제와 조개잡이 체험 행사가, 일요일 저녁 영일대 특설 무대에선 제3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경주시가 올해 6억 원을 들인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이 이달 말 완료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간포 모류리와 양북면 대본리, 양남면 읍천리 등 3곳으로 월파 방지용 옹벽 보강공사와 함께 침식 방지용 TTP 설치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경주시는 매년 해안가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을 매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주시 간포 모류해수욕장에서 피서객 35살 조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백사장에 있던 조 씨가 바다에 들어간 뒤 실종됐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는 어제부터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음악이 어우러진 보문호의 밤 정취에 이끌린 듯 많은 관객들이 모였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 음악 축제 현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어둠이 내린 호수 위에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녹아듭니다. 성악가 김동규의 열창에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앉을 자리 없이 빼곡한 관람석은 풍경과 하나 된 음악 속에서 열대야의 무더위를 잇습니다.
음악 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경쾌하고 해서 너무 좋은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첫 선을 보인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은 독일과 벨기에, 미국 등 7개국 13개 팀의 음악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나흘간 클래식과 재즈, 관악과 국악 등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이 마련돼 국내 최초의 종합 음악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으로 음악 축제가 벌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음악회, 그런 음악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과 교류했던 경주에서 국제적 규모의 음악 축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한여름밤의 꿈 이야기전을 포스텍 모네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광주 신진작가 초대전을 경주 라우갤러리에서 경주 작가 릴레이 박미주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고향인 영덕에서 주민들이 경기를 단체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 삼리 마을회관에서는 오늘 오전 주민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대 0으로 이긴 피지와의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영해 출신의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잘 이끌어주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8일 독일과의 2차전도 응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4.3도, 영덕 31.4도, 포항 30.9도, 울진 29.6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경주 22도, 포항 2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영덕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용흥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1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리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며 7k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올림픽 기간 동안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최근 5년 평균 졸음사고 사망자 비중 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도 최근 5년 평균 사고 건수보다 5.7% 많은 30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경찰청 암행 순찰을 통해 DMB 시청 차량을 단속하는 등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성동 미군 캠프 리비가 영일대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오는 21일까지 관광객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됩니다. 포항시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사업단과 이같이 협의하고 해수욕장 입구 등의 임시 주차장 사용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피서철마다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이중 주차를 하는 등 교통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낚시 어선의 안전과 유해 낚시 도구에 대한 검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후속 조치로 유해 낚시 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낚시 어선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하위 개정령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낚시터 원상 회복 비용 예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낚시터업과 낚시 어선업의 폐업 신고를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 귀농인에 대한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경주 읍면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사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귀농 활성화를 위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도 교육청이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며 수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오는 9일까지 도내 10개 지역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수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의 경우 전문대는 다음 달 8일, 4년제는 12일부터 시작되며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4년제는 6번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임 행정부 지사에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이 내정됐습니다. 영천 출신인 김장주 신임 경북도 행정부 지사는 경상북도 공보관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현기 현 행정부 지사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새마을 리더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르완다, 세네갈, 스리랑카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 13개 마을에 파견될 봉사단원 30명을 참가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는 17일 필리핀을 시작으로 출국하는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14개월간 파견 국가에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